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짝사랑이 파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습니다. 국가 간 수교가 있는 나라에 비유하자면 대사를 소환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의 촌장 어른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촌장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마을에 불량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할아버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공부는 하지 않고 회칼이나 야구방망이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량 청년은 그 촌장의 딸을 어떻게든지 꼬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촌장 집안이 돈이 많으니까 딸을 통해서 적당히 돈을 좀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진하고 철없는 딸이 이 불량 청년을 짝사랑합니다. 아버지 촌장 어른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친구가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자신이 바뀌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저 못된 회칼이나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너하고 만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저 친구를 좋아해도 결혼을 내가 오케이 할 수 없다. 라고 촌장 어른은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딸이 사정을 해서 1차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6월 달에 있었던 싱가포르 미북 회담입니다. 그 1차 회담의 목적은 이 촌장 트럼프 대통령이 마을 회관에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마을의 어른들에게 인사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착한 청년이 되겠다. 이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없애겠다. 바르게 살겠다. 이런 약속을 마을의 어른들에게 해라. 이제 이런 생각으로 1차 면접을 기획했던 것이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철없는 딸이 1차 면접을 하기도 전에 아예 일을 저질러 놓으려고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불량 청년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쓰든지 이 불량 청년과 결혼하려고 1차 면접 2개월을 앞두고 불쑥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전 임신입니다. 자, 이 딸은 아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저 남자와 이 일을 저질러 버리면, 혼전 임신을 해버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결국은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혼전 임신을 해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제가 왼쪽 화면에 올린 내용들입니다. 자, 1차 면접 싱가포르 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대로 일단 이 불량 청년은 자신이 회칼을 내려놓겠다, 야구방망이를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마을 회관에 가서 마을의 어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바르게 살겠다, 달라지겠다, 개과천선하겠다. 자, 일단 이 아버지 촌장 어른 트럼프 대통령은 저 친구가 하는 말을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행동을 주시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없는 딸은 혼전 임신도 부족해서 이 불량 청년 친구와 신혼여행 비슷한 거를 확 떠나버렸습니다. 2차 굳히기 작전에 나선 것이죠. 내가 이제 전 세계에 요란하게, 마을 전체에 요란하게 신혼여행을 떠나버리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저 김정은과의 결혼을 허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차 면접 이후 3개월 후에 전격적으로 신혼여행을 둘이 떠나버린 것. 이것이 9월 평양회담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촌장어른 트럼프 대통령은 저 친구가 과연 변했나 안 변했나 이제 2차 면접을 통해서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노련하고 인생 경험이 풍부한 촌장 어른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역시 저 친구는 구제불능이구나. 저 친구는 지난번에 1차 면접 때 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한 것이구나. 새치혀로 나를 속이려 한 것이구나.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뭐 회카를 버릴 생각도 없고 야구 방망이를 내버릴 생각도 없고 착하고 바른 청년으로 살아갈 마음도 없다. 그저 내 딸을 꼬시기 위해서 그리고 적당히 내가 그동안 저 친구에게 뭐 여러 가지 회초리를 치니까 그 회초리라고 하는 것은 너는 네가 잘못하고 불량 학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마을 회관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은 너는 절대 사지 못한다. 이러이러한 중요한 품목은 너는 절대 사지 못한다라고 엄명을 내려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환심을 사서 그런 마을 회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해제받기 원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딸과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이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2차 면접에서 촌장어른 트럼프 대통령은 간파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친구는 안 돼. 저 친구는 안 돼. 저 친구가 정말로 피눈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에게 사과하고 바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 너희들이 만나는 것도 이제는 허락할 수가 없어. 저 친구가 살 수 없는 품목을 더 엄격하게 감시할 거야. 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불량 청년은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순진한 철없는 딸에게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바깥에 차렸던 이 월세 아파트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덜렁 이 철없는 딸은 미혼모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문재인의 철없고 순진한 애정행각의 말로입니다. 제가 7개를 왜 적어놨느냐. 시청자 여러분, 판문점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제가 1년 전에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을 때 저는 분명하게 이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핵화 사기극이다. 평화쇼다. 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종의 저지른 혼전 애정 행각이다. 혼전 임신이다. 그러나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절대 돌려놓지 못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불량 청년 김정은이는 도망가 버리고 생계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자, 미혼모 이 문재인 대통령은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돼버린 저 불쌍한 어린애를 품 안에 안고 있습니다. 저 7개. 7개의 딱지를 붙이고 태어난 불쌍한 어린애. 판문점 선언. 저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된 게 있습니까? 아니, 전 세계에 대놓고 아무런 제대로 된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비핵화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덜렁 시점으로 지난해입니다. 지난해에 종전선언을 해버리겠다. 평화협정을 맺어버리겠다. 분명히 판문점 선언 문구에 그렇게 박아놨습니다. 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한이 100억을 투자해서 만든 개성공동연락사무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질타까지 받아가면서 340톤의 석유를 갖다 줬는데 지금도 전기와 수도를 대주고 있는데 개성연락사무소를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종전선언 개성연락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할지도 모릅니다. 적대행위 중지 조약도 날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민족 공동행사 정말이지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제가 나열한 7가지가 모두 다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불쌍한 미혼모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가 도망가 버린 방구석에서 혼자 끄억끄억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